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경매가 나와서 낙찰이.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일전 영상에서 25년 이상 된 극강의 노후 빌라를 임장한 영상을 전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물건 임장 영상 간단하게만 보고 오시죠. 자, 지층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악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내려가면 큰일 날 것 같다. 악의 기운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처럼 주차장 편의시설도 없고 당연히 엘리베이터도 없겠죠. 그리고 25년 된 노후 빌라 중에 그것도 지층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해당 물건의 입찰 결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 물건은 최초 3회 유찰되었을 때 총 6명이 입찰 참여하여 3,550만원대에 낙찰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유로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입찰 보증금 245만원을 포기하게 되었죠. 그렇게 재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입찰 보증금을 10%가 아닌 20%로 상향하여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가끔 입찰 보증금이 10%가 아닌 20%가 기재되어 있는 물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듯 경매 물건을 가끔 보다 보면 입찰 보증금이 10%가 아닌 20%로 기재되어 있는 물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처럼 기존에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법원은 입찰 보증금을 20%로 올려 재경매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입찰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잔금을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통상 3가지 문제사항 때문에 잔금을 미납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그중 가장 첫 번째는 권리상 하자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낙찰 대금 외에도 별도 인수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거나 권리상 소멸하지 않는 권리, 즉 가처분이나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권으로 인해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이죠. 부동산 경매는 낙찰 후 부동산만 넘어와야 하는데 기존 채무자의 빚까지 인수하게 되니 과도한 투자 손실을 막고자 잔금 납부를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낙찰되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전형적인 이유 두 번째는 매수자가 팔고 싶어하는 가격, 즉 호가를 현 시세로 착각하여 낙찰받는 경우 대금을 미납하게 됩니다. 즉 낙찰받고 바로 물건지 주변의 중개사를 방문했지만 원하는 가격의 전세나 매도가 되지 않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상황이 발생되죠. 자, 잔금 납부하지 않는 마지막 3번째 사유는 권리상 문제 및 금매가 조사는 너무 잘했는데 막상 낙찰받고 부동산에 방문해 보니까 물건의 치명적인 하자나 과도한 관리비 미납으로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지에 방문하니 관리비가 막 1,000만원 이상 밀려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거나 혹은 물건지에 방문하니 누수, 균열, 동파 등으로 수리비 부담이 너무 돼서 잔금 납부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발생되죠. 자, 이처럼 낙찰은 되었지만 잔금 미납하는 유형 3가지를 전달드렸습니다. 간혹 차순위, 즉 2등과의 차이가 높은 금액으로 받았을 경우 본인이 잘못 입찰가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난 잘못 받은 것 같다. 이런저런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그냥 잔금을 납부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경매는 차순위와 차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2등과의 얼마의 차이를 가지던 간에 확실한 조사가 밑받침되어 있었다면 수익 실현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
우리 대장TV 시청자분들은 절대 차순위의 차이를 두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와서 2번 노후빌라 지층 물건도 대금 미납한 이력이 있었죠. 대금 미납에 있어 위 3가지 사항을 대입해보면 한 2가지 정도가 해당됩니다. 2등과 즉 차순위와 550만원이라는 차이를 두고 과한 입찰가로 낙찰받은 이력과 물건의 하자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임장 당시 해당 빌라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였고 그 외 지층으로 제가 내려가면서 하수구 냄새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악취가 날 정도로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차순위와 500만원 이상의 차이와 현 물건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낙찰후 대금 미납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이번 5월 28일 경매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는 지층 노후 빌라를 낙찰받았을까요? 입찰 결과 바로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입찰 인원은 4명이 들어오고 낙찰가는 3,16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차순위는 3,035만원으로 약 125만원 차이로 제가 직접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일전에 제 영상 중에 3천만원대의 노후 빌라를 낙찰을 받고 인테리어를 통해 가치를 상승하여 매입가 대비 2배 이상으로 금액으로 매도하는 영상을 전체적으로 전달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해당 영상을 보고 문의 주신 분들이 야, 그건 1층이나 2층을 네가 낙찰받아서 매도해서 가능한 거지 지층은 아무리 인테리어를 해도 잘 안 팔린다, 줘도 안 가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서 뭐 제가 백날 이야기하기보단 그냥 낙찰받아서 소액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켜 수익을 연결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현실적일 것 같아 이번에도 직접 제가 입찰 참여해서 낙찰까지 받았습니다. 이번 컨텐츠의 주 목적은 아주 적은 소액으로 경매 투자를 진행하여 임장, 낙찰, 명도, 인테리어를 통해 주거용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켜 매도 및 임차 구성으로 전체적인 경매 한 사이클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해당 영상을 통해 자본소득을 세팅하고 경매의 진입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낙찰받았으니까 사무실에서 그냥 이야기하기보단 생생한 현장에 나가서 물건의 컨디션 다시 보고 더 나아가 임차인이 있다면 빠른 명도 협상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낮 시간대라 임차인분을 만나볼진 모르겠지만 우선 바로 현장으로 출발해 보시죠. 자, 물건지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임장조사하러 할 때 현장 오는 거랑 낙찰받고 현장에 오는 거랑은 조금씩은 마음가짐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임장할 때보다 더욱 애착이 가긴 합니다. 처음에 임장 당시도 여기 한번 물건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진입하시는 건데 극강의 노후도를 좀 가지고 있으면서 지층으로 내려갈 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하수구 냄새가 날 정도로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요거 보세요. 그때도 우리가 저희가 찍었던 건데 여기 보면은 뭐 우리 물건이 아니다, 스티커를 좀 붙여달라, 무단 투기하지 마라, 요게 그때도 있었는데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세월이 변하지 않는 곳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임장할 때 외관상에 이렇게 쓰레기도 좀 버려져 있고 하수구 냄새도 나고 부동산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오히려 저는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동산 자체의 본질의 가치는 상관없이 이 외관상에서 평가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입찰을 꺼려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이 좋지 않다면 투자자들은 입찰을 꺼려하게 되고 입찰 경쟁이 치열하지 않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적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건 오히려 기회를 바꿀 수 있는 찬스라고 보셔도 됩니다. 말 나온 김에 부동산 경매 입찰 시 꼭 참고해야 되는 사항 간단하게만 전달드려 볼게요. 자,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이 부동산 자체의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층수, 평수, 구조, 주변 인프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호재성들, 그리고 호가 뒤에 숨겨진 금매가를
조사하시는 게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임장을 오고 나서 이렇게 지저분한 환경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이 환경만 보고 부동산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물건까지 진입하는데 언덕이나 경사도가 너무 심하다, 지층이다, 주변에 이렇게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다, 심지어는 내려가면서 하수구 냄새가 나니까 이 물건은 아무도 안 들어오겠구나, 누가 살지도 않겠구나, 이런적인 외부적인 요소들 때문에 부동산의 저평가 사유들만 가지고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해당 부동산이 전체 공실이 아니면 제가 낙찰받은 이 부동산도 공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디든지 산다는 거죠. 해당 빌라도 전체적으로 그때 임차인 조사했을 때 사람이 전체적으로 거주하면서 주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인프라도 이 정도 스펙에 매우 양호한 편이죠. 자, 주변 인프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물건지 주변 환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8m 대도로와 전부 맞닿아 있는 코너 자리에 부동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가시성이 매우 좋은 편이죠. 그 외에 구청, 초등학교, 고등학교, 남동구청역이 근접되어 있어 거주에 있어 불편성은 없어 보입니다. 더욱 중요한 건 해당 우림빌라 전체 동이 30년 이상 지난 상태라 추후 재건축 및 재개발 여지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외부적으로 이렇게 지저분한 쓰레기가 이렇게 방치된 것들만 보면은 해당 부동산을 저평가할 수 있지만 이 부동산 자체의 본질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희석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 상승에 있어서는 큰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인테리어 및 하수구 배관 공사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해당 빌라가 필요한 거주자한테 중간 생산자 입장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수요자나 매수자 전부 만족하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외관상에 이렇게 보이는 지저분한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물건을 검색할 때 부동산 외관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깔고 있는 이 토지가 어떻게 활용이 가능하며 본질적으로 가치를 올릴 수 있는지 이 방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낙찰도 됐으니까 해당 부동산에 제가 방문해서 임차인이 있는지, 있으면 빠르게 명도를 좀 협상해 보고 없으면 메모지라도 붙여놓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물건질 한번 가보시죠. 자, 일로 오시죠. 역시나 환경이 좀 열악한 편이긴 합니다. 저기 보면 배수관 공사가 우수 트랩이라고 해서 이 밑에를 배수관을 좀 잡아주고 트랩으로 공사한 다음에 가벽을 설치하고 이쪽에다가 뭐 자전거를 좀 놓다거나 꽃 같은 거 화분 많이 좀 갖다 놓으면 크게 문제되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선 한번 다시 그때도 했는데 안 계실 것 같은데 한번 눌러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경매가 나와서 낙찰이 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잠깐 말씀 나누실 수 있는지 잠깐 방문 드렸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얘기 나눠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저번에도 왔었거든요. 근데 안 계셔갖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낙찰이 됐어요. 이번에 낙찰이 돼서 이번에 임차인분이 저희가 이제 소액 임차인이시라 배당이 다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집주인분이랑 연락이 되세요? 안 돼, 전혀는 안 돼요. 연락이 안 돼? 네, 전혀는 연락 안 돼요. 언제쯤 계약이 되셨던 거예요? 이거 우리 지금 했는데 3년 거의 돼요. 3년 거의. 전세로 사시는구나. 전세로. 근데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되셨어요? 한 6개월 안 돼서부터인지 그래서 우리 입주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의 만약에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낙찰이 되면 저희가 이제 배당 확인서를 이렇게 써드려요. 배당 받아도 된다. 맞아요. 배당 받으셔도 된다라고 해서 제가 저희 인감이랑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법원에 가면 보증금을 다 받아갈 수 있으세요.
임차인이시라 법원에서 주니까 그래서 그거를 받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는 이주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나누긴 해야 돼서 혹시 이사 계획이 있으신지. 이사 계획은 있죠. 8월달에 가려고 마음먹고 우리는 이사 가려고 마음먹고. 명도 확인서라는 게 저희가 이렇게 드릴 때는 이제 이 집이 비워진 상태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잔금 납부가 이제 얼마 남았죠? 한 2주 남았죠. 2, 3주 정도에 저희가 잔금을 납부해요. 그러면 잔금 납부하고 바로 한 달 뒤에 돈을 받아갈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지금이 5월이니까 6월 중순 정도에 저희가 잔금을 납부하고 아마 7월 중순 정도에 아마 저희가 배당 확인서를 드리면서 돈을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대에 이사 준비를 해주시면 8월달에 이제 7월달에 보통 그때부터 이제 집을 이제 봐둬야 우리도 이제 8월달에는 이사 가려고 그지. 하루에도 빨리 가기 싶어요. 제가 그날에 딱 그때 내가 퇴근해서 내려오는데 저기서 사진 두 분이 한 분은 기억 못하는데 딱 그날에 배당할 때 보니까 저를 본 적 있으세요? 본 것 같아. 그때 한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한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 여기 배를 한번 눌렀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지하 사람 오면 내가 다 열어주거든요. 아 열어준다고요? 안 열어서 한번 해서 여기서 본 것 같아. 그래서 전번에 사람 같은데.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임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안 계실 줄 알고 똑똑똑 두들겼는데 한 3-4번을 두들기니까 바로 임차인분이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내가 낙찰자다. 그러니까 문을 자연스럽게 열어주셨습니다. 원래는 문을 안 열어준대요. 누가 두들겨도 지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변 환경도 좀 열악한 상태인데 저를 한번 봤대요. 그때 여기 와서 제가 임장 영상을 한번 찍은 게 있는데 저를 한번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이제 입찰하려고 낙찰 진짜 된 거구나 하고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임차인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내가 이사를 너무 가고 싶은데 기존에 낙찰되신 분이 잔금도 미납해 버리시고 지금 현 집주인분은 연락도 안 되고 이 딸이 좀 어디 딴 데 지역에 살고 있는데 거기 쪽으로 이사 가서 살고 싶은데 보증금이 안 나오니까 어딜 가지는 못한다. 이분은 소액 임차인으로 보증금이 전체 배당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배당은 내가 언제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제가 잔금 납부하고 명도 확인서 빠르게 전달 드릴 테니까 잔금 받고 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잘 설명드렸고 그 외적으로 저희가 좀 빠르게 점유를 이전해 주시면 별도의 비용을 제공해 드리겠다. 이야기를 살짝 던져놓고 왔으니까 임차인분의 마음을 최대한 이해하면서 이분이 느꼈던 그 고통과 그리고 앞으로 빨리 이사 가야 되는데 좀 초조했던 마음들을 같이 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면 임차인분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됩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대장TV 시청자분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낙찰되고 임차인분, 채무자분과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분의 마음을 충분하게 통감하며 이분의 마음의 심정을 최대한 이해하면서 같은 시선으로 같은 곳을 바라본다면 사람은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명도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 부동산 임차인분이 배당까지 받고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하셔서 제가 또 모질게 배당 받고 왜 안 나가시냐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배당까지 받고 좀 시간을 달라고 한 달 정도 여유 시간을 두셔서 최대한 빠르게 점유를 이전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서 양해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 해당 부동산의 컨텐츠가 조금은 지연돼서 나올 수 있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아까 전에 들어가시는 그런 노후된 주택의 빌라 지층이 어떻게 탈바꿈돼서 어떤 식의 수요자들한테 만족도를 느끼게 할 수 있는지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임차인분들도 만났고 얘기도 나눴으니까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면서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